자, 이 다음 이야기 계속 할게요. 전력 퓨즈. 전력 퓨즈는 한류형 퓨즈하고 비한류형 퓨즈가 있다. 그러니까 한류형 퓨즈는 어떤 퓨즈라고 그랬어요? 전류를 제한한다. 한류란 뜻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전류가 무슨 전류냐?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압 0점에서 차단하는지 전류 0점에서 차단하는지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비한류형 퓨즈의 특징. 이거는 전류 0점에서 차단되니까 과전압이 전류 0점에서 차단하니까 과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용단되면 반드시 차단되므로 과부하가 보호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비한류형 퓨즈의 특징이에요. 전류 0점에서 차단하는 거예요. 전류 0점에서 차단. 그러니까 전류가 제로인 지점에서 차단하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한류 효과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류 효과가. 그러니까 거의 다 여기에 있는 이 돌발 단락 전류라고 했죠. 이 부분이 다 어떻게 되죠?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단기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비한류형 퓨즈는 과부하 보호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력 퓨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송배전 계통이잖아요. 송배전 계통에 사용하는 퓨즈는 전력 퓨즈라고 그래요. 이러한 전력 퓨즈는 한류형 퓨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한류형 퓨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류형 퓨즈는 어떻다?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그러한 용도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단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장단점은 실기시험 문제도 나온다고 그랬죠. 실기시험 문제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실기 준비할 때 이런 거 물어보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재투입이 안 되는 거죠. 차단기는 떨어지면 트립되면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레버를 올려서 투입 지령을 두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 퓨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교환해야 되는 이러한, 그러니까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단점이 큰 단점 중에 하나죠. 대신에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죠. 이런 좋은 장점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가격도 싸고 소형이고 경량이고 큰 차단 용량도 가지고 한류 효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형으로 차단 용량이 크기 때문에 또 한류형 퓨즈는 밀폐형 퓨즈이기 때문에 차단 시 무소음 무방출로 되고 보수도 간단하고 고속도 차단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후비 보호도 되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작은 것으로서 큰 차단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큰 차단 효과. 요게 이제 차단기하고 이런 퓨즈하고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기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필기는 크게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것은 요게 실기 시험 문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전력공학은 실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 퓨즈하고 차단기의 기능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퓨즈는 무부하가 되고 단락보다. 여기서 이제 이 퓨즈는 과부하가 되는 퓨즈는 이건 비한류형은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비한류형이 아니라 한류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과부하 보호용 퓨즈는 비한류형 퓨즈고 단락 보호용 퓨즈는 한류형 퓨즈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단기, 달록이, 개폐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달록이라고 하는 거하고 개폐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폐기는 원래 이제 이 과부하를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원래는 개폐기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부하, 무부하에 대한 회로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개폐기인데 차단기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개폐기 중에서도 과부하 보호가 되는 개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하 보호가 되는 개폐기 때문에 이런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만 원래 개폐기의 주 목적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무부하 부하에 대한
회로 분리를 목적으로 한다. 달로기의 주 목적은 부하 회로 분리도 아니에요. 부하가 걸려있지 않을 때에 대한 회로 분리를 하는 것을 달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야기할 때 얘는 PF라고 부르고요. 이거 이제 약호라 그러죠. 차단기는 파워 퓨즈고 얘는 서킷 브레이커라고 얘기하고 개폐기는 S라고 얘기해요. S, 그냥 스위치라는 얘기죠. 다음에 달로기라고 하는 것은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그래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위치긴 스위치인데 디스커넥팅 하는 스위치가 되죠. 전자접촉기는 마그넷 컨택트라고 하는데 MC인데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동 제어에 사용되고요. 그래서 부하, 무부하에 대한 회로 분리 가능하고 또 과부하에 대한 보호도 돼요. 서머 릴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THR에 대한 역할 때문에 가능한 거고, 차단기는 모든 게 다 되죠. 근데 단락보나 이런 과부하 보호할 때는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게 OCR이라든지 뭐 OVR이라든지 또는 UVR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DFR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R이라고 붙는 게 있는데 이게 오버커렌트 릴레이, 언더볼테이지 릴레이, 오버볼테이지 릴레이, 뭐 디퍼런셜 릴레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릴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거죠. 릴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 릴레이예요. 릴레이. R이라고 하는 거. 이거 릴레이를 계전기라고 부르죠. 계전기. 계전기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 비교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주로 보면 여기서 차단기하고 달로기를 비교하는 것들이 잘 나와요. 그리고 차단기하고 달로기, 이 달로기의 사용 목적을 보면 달로기는 사용 목적이 단순하게 회로 분리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달로기가 있어요. 달로기. 그럼 여기에 차단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서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회로를 개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전류가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서지를 소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차단기라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소호 매질이 들어있어요.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드렸죠. 그 소호 원리에 의해서 차단기 내부에서 아크를 소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달로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차단기를 수리하거나 할 때 전압이 가압된 상태에서 하면 문제가 되죠.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전압이 얼마가 되겠어요? 뭐 34만 5천 볼트 뭐 이러면 굉장히 높은 전압이잖아요. 거기에 아주 대용량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달로기로 연다. 그럼 큰일 나는 이야기죠. 서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당장 화재로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때에 얘를 갖다 오픈한단 말이에요. 오픈. 즉 부하를 분리한다는 얘기죠. 부하 분리할 때 순서가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차단기부터 떨어뜨린 다음에 달로기를 분리하죠. 즉 차단기로 부하 전류를 끊고 난 다음에 달로기를 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클로즈 하는 거예요. 클로즈 하는 것은 부하를 투입하는 거죠. 이때는 반대로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로 달로기를 닫으면 안 되죠. DS부터 해주고 CB 순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얘를 열거나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로기는 굉장히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연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차단기로 반드시 부하를 끊고 달로기를 열거나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달로기하고 차단기는 서로 이러한 어떤 장치를 해줘야 돼요. 이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쇄정장치라고 그래요. 달로기하고 차단기는 쇄정장치를 해줘야 돼요. 인터록이라고 부르죠. 인터록 장치를 해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터록 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차단기하고 단로기에 대한 인터록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만 단로기를 열거나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열려 있어야지만이, 항상 얘가 오픈되어 있어야지만이 단로기를 열거나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터록 장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소호 장치가 없어서, 왜냐하면 간단한 스위치이기 때문에 소호 장치가 없어서 단로기를 열거나 닫게 할 때에 아크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호 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얘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회로를 분리하거나 계통의 접속을 바꿀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고장 전류는 물론 부하 전류도 개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얘를 열거나 닫을 때는 디스커넥터 스위치이기 때문에 디스커넥터를 개폐하기 위한 바가 있어요. 그걸 갖다 디스커넥팅 바라고 하는데, 그걸로 열거나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단로기다. 그래서 부하 전류에 대한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단로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그림들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실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씩 사진도 보고 거기에 대한 특성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릴레이라고 하는 게 계전기, 릴레이죠. 이런 계전기는 차단기가 스스로 동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차단기가 있다면 이 차단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검출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전압을 검출하거나 전류를 검출하거나, 전류를 검출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 걸 쓰게 돼요. 릴레이.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트립 코일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죠. 차단기 내부에 있는 트립 장치에 전류를 흘려줘서 차단기를 열게끔, 떨어뜨리게끔 하는 트립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는데, 요게 이제 뭐예요? OC, OCG, 뭐 이런 보호 계전기라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한 그 고장을 판단하는 거죠. 얘가 검출하게 되면 얘가 판단하고 여기서 동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보호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고장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통에 대한 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주목적으로 얘네들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팅한다는 얘기를 정정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네들을 정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호 계전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호 계전기는 계통의 사고에 대한 어떤 보호 대상물, 우리가 이제 그 보호 대상물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압기가 되겠죠.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거니까. 그런 변압기나 발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또 기기에 주는 영향, 어떤 서지나 이런 것들, 고장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기기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최소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보호 계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 계전기는 고장이 일어나면 이걸 예민하게 동작해서 정확하게 동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오동작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동작이 없어야 되고, 고장이 일어나면 고장된 개소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걸 선택해서 차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장 상태를 식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보호 계전기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 계전기는 고장 전류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동작하기도 하고 늦게 동작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호 계전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라고 이야기하죠. 일종의 특성인데,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를 잠깐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한시 계전기, 정한시 계전기. 우리 수준에 맞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순한시 계전기, 정한시 계전기, 반한시 계전기, 반한시, 정한시 계전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그래프는 뭐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에요. 요게 이제 동작 시간을 위로 올라가면 시간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옆으로 가면 동작 전류가 커진다는 이야기죠. 이제 가로축은 동작 전류, 세로축은 동작 시간이에요. 그러면
순한시 계전기는 거의 0에 가까운 겁니다. 이게 0입니다. 0. 고장전류가 아무리 적던, 고장전류가 아무리 많던 바로 뭐 0.0 몇 초, 0.0 뭐 1초 이내 뭐 동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일어나면 고장 전류에 관계없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즉시 동작하는 게 걔가 무슨 계전기다? 순한시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한시 계전기고 순한시 특성이다. 그리고 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0.05초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뭐 얘는 뭐 0.001초 뭐 거의 즉시 동작하는데 0.05초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그걸 정한시 계전기예요. 정한시 계전기도 전류의 크기에는 관계없어요. 전류가 작던 전류가 크던 동작 시간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고장 후에 시간이 얼마만 지나면 고장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동작하는 게 정한시 특성이고 그러한 계전기를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비례 하는 게 있어요. 반비례 하는데 반비례는 요거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요거는 고장 전류가 작아요. 고장 전류가 작으면 이건 작은 범위에 속하죠. 동작 시간은 어떻게 되죠? 길어집니다. 동작 시간. 뭐 여기서 1초 뭐 이후에 동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 전류가 커지면 그게 반비례하는 거니까 동작 시간이 어떻게 되죠? 내려오죠. 동작 시간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반비례하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 전류가 클 때는 빨리 동작하고 고장 전류가 작을 때는 느리게 동작하는 것이 바로 반한시 계전기예요. 근데 이런 반한시 계전기도 이렇게 순반한시, 그냥 반한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것처럼 반한시가 되는데 어느 지점에 대해 전류가 지나가 버리면 어떤 전류 범위까지 동작 전류가 어느 전류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죠? 그때부터는 이게 뭐가 된다? 정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는 반한시 특성을 가지다가 어느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한시 특성을 가지는 반한시성 정한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호계전기라고 그래요. 동작 시간에 의해서 보호계전기를 분류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면 얘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그림 같은 특성이 뭐예요? 거의 반비례하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뭐라고 그런다? 반한시 특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또 텍스트로만 문제가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죠?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는 뭐 일정 시간이죠. 그럼 뭐예요? 시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정한시. 이해됩니까? 이런 것이 이제 보호계전기를 분류할 때 동작 시간에 의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보호계전기에 대한 기본 기능. 보호계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동작이 없고 정확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성을 가져야 되고요.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성이 필요하고요. 또한 보호계전기는 사고를 신속하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의 신속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호계전기의 기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 선택성, 신속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실기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바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한 문제는 다음 문제와 같죠. 보호계전기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바로 확실성, 선택성, 신속성에 대해서 아닌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보호계전기가 동작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감도가 예민해야 된다. 열적, 기계적으로 견고해야 되고 가격도 싸고 계전기 소비 전력이 작아야 된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면 안 돼요. 소비 전력이 작아야 하고요. 또한 오래 사용하여도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보호계전기가 갖춰야 될 기본 기능과 구비 조건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호계전기는 차단기를 트랩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기본적으로
검출부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보호계전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압계전기, 전류계전기, 전력계전기, 방향계전기, 차동계전기, 뭐 기타 등등 계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에 보호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검출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고장을 검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검출한다든지 전류를 검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 검출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서 PT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거죠. 계기용 변압기는 변압기긴 변압기인데 전압만 검출하기 위한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PT라고 하고요. 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변류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변류기라는 것은 오로지 전류만을 검출하기 위한 변압기입니다. 얘도 변압기예요. 근데 부하 접속용 변압기가 아니라 바로 전류 검출용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류기, 커렌트 트랜스포머, 커렌트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건 CT긴 CT인데 CT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CT긴 CT인데 제로 커렌트, 제로 페이스예요. 제로 페이스. 커렌트 트랜스포머는 맞는데 제로 페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상 CT라고 그러죠.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류 검출하기 위한 변압기, 영상 전류. 영상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죠? 이 영상 전류라고 하는 것은 지락을 이야기하죠. 지락. 우리가 대칭좌표법에서 배웠을 때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대칭좌표법에서 배웠을 때에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있었는데 그 영상분은 언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땅하고 만날 때, 땅하고 만날 때 존재한다고 그랬죠. 대지로 흐를 때 지락이 된다는 얘기는 지락이 된다는 얘기는 땅하고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영상분이 흘렀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류를 검출하는 것이 영상 전류, 변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GPT인데, PT는 PT인데 역시 접지입니다. 그래서 영상 전압 검출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 포텐셜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러니까 접지형입니다. 계기용 변압기라고 그래요. 계기용 변압기라고 부르는데 이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는 바로 영상 전압, 이것도 이제 뭐예요? 지락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접지에 대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영상 전압, 지락 전압을 검출해서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계전기들이 돼요. 그래서 이 제로 페이스라든지 뭐 또 GPT라든지 하는 이거는 영상분하고 관련이 되는 것들이고 얘는 뭐가 되죠? 정상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고장을 검출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고장을 검출하는 것은 전류를 검출하기도 하고 전류죠. 전압을 검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단일 전압 요소, 단일 전류 요소. 그 다음에 전류가 두 개 검출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이전류 요소, 그건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를 같이 쓰는 뭐 전력 계전기 있죠.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이 검출 부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작에 대한 고장을 결정하는 판정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작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게 이제 동작을 판정하는 부분은 보호계전기에 대한 그 스프링 또 정정 탭 이런 것들이 돼요. 스프링이나 정정 탭이 뭐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을 하나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작부는 접점이 딱 붙으면 유도 원판에 접점이 붙으면 그 전류가 흘러가겠죠. 트립 코일이 여자되는 거, 그 부분을 우리는 동작부라고 불러요. 자, 보호계전기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류계전기. 전류는 전류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류, 부족전류. 그 다음에 전압계전기가 있는데 전압계전기는 과전압, 부족전압이 있고요. 전압이 아예 한쪽만 없어졌다든지 또 역상이 된다든지 했을 때 동작하는 게 있죠. 전력계전기는 유효, 무효, 과전력, 부족전력 계전기, 방향계전기, 차동계전기. 특히 이 차동계전기는 변압기, 발전기, 내부 고장을 발전기 내부에서 생기는 변압기 내부에서 생기는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사용이 되죠.
곧 잘 기억하세요.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뭐다? 그렇죠. 차동 계전기나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동 계전기하고 비율 차동 계전기는 좀 달라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개념이 다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작 원리상 좀 다르고요. 근데 요것도 나중에 실기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거리 계전기 뭐 이런 계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전력 계통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수변전 설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력을 수전한다.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수전한다. 배전을 거쳐서 수전한다. 그러면 수전 설비라고 그래요. 수전 설비에서는 이런 그 계전기들을 쓴다. 그래서 OCR 과전류 계전기죠. 이게 DIFFR이라고 하는 디퍼런셜 릴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차동 계전기를 얘기해요. 비율 차동 계전기. 이것을 이야기하고 주로 변압기 보호에서 쓰고 있죠. 배전선 보호, 전력용 콘덴서 보호다. 이게 이제 실기 시험은 역시 출제됐어요. 실기.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많이 넣어드린 것은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공학 책에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책에는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실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번 더 들어두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드린 것들이니까 분명히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보호계전기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압이 있는데 정정치 이하, 정정치라는 것은 이제 정정이라는 얘기는 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팅. 얼마 볼트에서 전압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예를 들면 220볼트가 있는데 거기서 180볼트 이하로 떨어지면 동작해라. 이걸 세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세팅치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압이 정정치 이하가 됐다. 그러면 전압이 정정치 이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정정치 이하가 된 거예요. 근데 단락 고장 검출 등에 사용하는 계전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락 고장. 전압이 정정치 이하가 되어지면 단락 고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락이 되면 전압이 0V가 돼요. 완전하게 단락이 되면 전류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가 0인 상태로 접촉이 되는 거니까 임피던스가 0이면 전압 강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0V가 돼요. 그리고 전류는 무한대가 돼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이 전압이 부족 전압이 된다는 얘기는 단락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사용하는 계전기가 뭐냐. 그러니까 정정치 이하다. 전압이 부족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정정치 이상이 되었을 때라고 하면 전압이 이제 일정 220 이상 240 이렇게 되면 동작하는 계전기는 그거는 이제 과전압 계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족 전압 계전기가 여기서는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전기 중에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오버 커런트 릴레이예요. 그러니까 과전류가 실제 그 과부하라든지 또는 뭐 역시 단락 고장이 일어나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전류 계전기는 정정치 이상이에요. 정정치 이상.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에 동작하는 계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전류 계전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계전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호 계전기 중에 하나예요. 자, 요게 이제 과전류 계전기 실물 사진인데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과전류 계전기에 대한 그 사진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것이 여기 지금 이렇게 쭉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고 여기 핀이 하나 꼽혔죠. 지금 요 핀이 3, 4, 5, 6에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시 요소 정정, 한시 정정이라고 하는데 한시 탭 정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탭이라고 그러죠. 요걸 갖다 우리는 탭이라고 그래요. 탭. 어느 부분에 꼽느냐라고 해서 한시 탭이라고 하는데 이 탭이 지금 6에 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 계전기에 흐르는 전류가 6A가 흐르면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있어요. 가운데 스프링이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원판이에요. 여기가 원판이에요. 유도 원판이 우리 그 전력 양계 회전하듯이 회전을 해요. 회전하면 유도 원판이 회전했을 때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접점이 있어요. 그 접점이 딱 하니 붙으면서 A 접점이 붙는 거죠. 붙으면서 그 접점에 의한 시그널을 트리코일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순시 요소라고 하는 것은 단락 고장 같은 게 일어나면 전류가 확 흐르죠.
그 순시 탭 정정이라고 그래서 그 순시가 20A, 40A, 60A, 80A로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보세요. 이게 이제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OCR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유도형 계전기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형 계전기라고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또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 계전기도 많아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전류 계전기 탭, 그러니까 탭이 뭔지 이제 알겠죠? 예, 방금 봤듯이 얘는 이제 한시 탭이 있고요. 순시 탭이 있죠. 이 한시 탭 같은 경우는 3A, 4A, 5A, 6A, 7A, 8A, 9A 뭐 이런 식으로 계전기마다 다 틀려요. 제조 회사마다. 근데 이런 탭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탭을 꼽느냐라고 하는 걸 정정이라고 그래요. 어디 탭을 선정한다. 세팅이라고 하는 말을 세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정. 네, 이렇게 정정을 하는데 이걸 정정할 때 어떤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정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 계전기가 동작할 수 있는 전류를 선정하는 거죠. 그렇죠. 최대 전류는 아니에요. 동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최대 전류는 당연히 동작할 거고 동작할 수 있는 최소 전류. 이것이 탭이죠.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할 수 있는 최소 전류예요. 그것을 탭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차동 계전기 또는 비율 차동 계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고장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런 계전기인데 요건 동작 원리를 조금 배워두는 게 좋아요. 내부 고장 보호 이러니까 비율 차동 계전기 뭐 이러니까 이제 그냥 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요걸 요렇게 좀 기억하면 돼. 내부 고장 보호는 어떻게 내부 고장이 되느냐. 자, 여기에 있는 이 억제 코일이라고 하는 게 요 코일이죠. 요 코일이에요. 이 억제 코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율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억제 코일이 없으면 그냥 차동 계전기고요. 억제 코일이 있을 때는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억제 코일의 유무에 따라서 차동 계전기인지 비율 차동 계전기인지를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억제 코일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동 계전기가 오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 코일을 둬요. 어쨌든 동작 원리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은 정상 상태죠. 정상 상태. 부하가 지극히 정상 상태예요. 고장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류 방향을 보면 얘가 변류기죠. 변류기. 이렇게 생긴 것을 변류기라 그래요. 변류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요렇게 1차, 요게 2차죠. 이렇게 되면 이러한 변류기 같으면 이 변류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나라 변류기는 다 이렇게 전류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돼요. 안 보였나요? 이게 이제 전류가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오면 변류기 2차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이 방향이에요. 화살표 방향대로 걸려요. 여기에 이제 전류계가 연결이 되면 전류계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류기인데, 변류기인데 이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렇게 흐르면 이 방향도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변류기 특성이에요. 그리고 변류기를 얘기할 때 CT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전류 방향은 이 방향 보시죠? 또 여기서도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이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흐르는 전류 방향을 보세요. 이 전류하고 이 전류가 서로 어떻게 되죠? 상쇄되는 방향이 되죠. ID라고 하는 것은 I1-I2가 되는 거죠. I1-I2가 지금 여기에 흘러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작기 때문에 여기 동작 코일에 전류가 같으면 제로가 되겠죠.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또는 동작 전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외부 고장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외부 고장은 이 바깥에 여기
변류기하고 여기 변류기가 있어요. 그 바깥에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변류기 있는 이 부분을 안쪽을 여기를 내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 부분을 외부라고 해요. 여기를 외부. 이쪽도 외부가 되고 이쪽도 외부가 되는데 이 외부에 어떤 고장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외부 고장이 이렇게 일어나면 고장 전류는 그대로 이렇게 흘러요.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정상 상태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정상 상태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이 비율 차동 계정기는 외부의 고장에 대해서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부의 이 안에서 고장이 생긴 거예요. 이 안에서 고장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서 고장이 생겨버리면 이 전류는 그대로 이쪽 방향이 되는데 이 전류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고장 된 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던 전류가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오고요. 이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오죠. 결국은 두 전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I1 마이너스 I2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커지게 흐르겠죠. 전류가 커지게 흐르겠죠. 그랬을 때에 오퍼레이팅 코일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동작 코일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요 전단에 차단기가 있고요. 요 후단에 차단기가 있는데 이 차단기가 열림으로 해가지고 이 변압기를 사고로부터 분리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율 차동 계정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 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억제 코일에 대한 역할,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정상 상태가 돼요. 정상 상태. 정상 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상 상태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하는데 이게 변류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류비. 또 이 변압기 Y델타 결선에 대한 변압비가 있어요. 그럼 변류비나 변압비 때문에 I1-I2를 해도 전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전류가 이 차동 계정기에 대한 동작 전류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전류가 커지게 되면은 동작을 하게 되죠. 그것을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억제 코일이에요. 그러니까 차 전류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비율이 범위까지, 비율 범위로 얘기해요. 비율에 대한 범위까지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역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차전류에 의해 가지고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억제 코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작, 억제 코일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어느 전류 범위 이상이 흐르면 동작하도록 해주는 것이 동작 코일이다. 그래서 억제 코일이 있는 것은 이건 비율 차동 계정기, 없는 것은 그냥 차동 계정기. 그래서 차동 계정기하고 비율 차동 계정기는 원칙적으로 원리상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역할은 뭐 비슷한 역할을 하죠. 내부 고장보 뭐 어떤 같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동 계정기는 무엇에 의하여 동작하는가? 그러니까 양쪽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비율 차동 계정기도 그렇고요. 자, 이러한 발전기 보호용, 그러니까 변압기 대신에 발전기가 들어가면 돼요. 그런 그 차동 계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외부 단락 시 오동작을 방지하고 내부 고장 시에만 예민하게 동작하고요. 계전기의 최소 동작 전류를 일정치로 고정시켜서 비율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전류와 계전기 전류의 차의 비율에 의해서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발전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와 발전기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발전기 1차, 2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접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발전기 측하고 발전기 접지 측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계전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CT가 있고 여기 CT가 있다면 제너레이터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돼요? DF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와 여기서 들어오는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지 발전기 전류하고 계전기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 단락이 생기면 외부 단락이 뭐 이 범위 바깥이 되겠죠. 범위 바깥에서 단락이 생기면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 동작 전류도 증대돼 버려 가지고 이 최소 동작 전류가 작아야 동작하는 건데 같이 증대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차동 계전기에 관한 문제들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계기용 변압기 또 변류기 뭐 이런 얘기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실제 계기용 변압기 포텐셜 트랜스포머에 대한 외형이고요.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건 요거는 퓨즈입니다. 퓨즈. 이 이제 이 PT에 대한 요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퓨즈가 될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전압인데 높은 전압을 직접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4만 5천 볼트를 우리가 전압계 들고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특별 고압을 갖다가 낮춰서 110볼트, 정격이 110볼트입니다. 110볼트로 변성해서, 그러니까 22,900대 110, 또는 34만 5천 대 110, 이런 식으로 이 PTB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전압을 2차 전압을 110볼트로 낮춰서 110볼트에 대한 변화폭을 가지고 실제 1차 측 전압에 대한 변화폭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이 PT예요. 근데 얘는 전압을 검출하는 보호계전기로서에 대한 어떤 전압을 검출하는 전압 소스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얘가 이러한 전압을 변성하기도 하지만 전압계에도 또 전력계에도 이런 거에도 표시등에도 보내주지만 이런 요거는 부족 전압이죠. UVR이라든지 OVR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스로서 사용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전격 전압은 계통의 전압이고 2차 전격 전압은 110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110볼트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세요. 이하의 부담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계경 변성기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전력인데 이런 것들은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격 부담이고 이건 계경 변성기 계급입니다. 계급인데 이제 정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계급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담은 전력이기 때문에 부담 자체가 전력이에요. 그래서 볼트 암페어로 주로 이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PT의 종류는 건식형 PT, 몰드형 PT, 유입형 PT, 가스형 PT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가스형은 당연히 SF6 가스를 사용하는 것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권선 형태에 따라서 보면 이제 권선형 PT,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싱 타입 콘덴서형 계기용 PT, 그러니까 부싱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변압기 1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자기제 절연물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부싱이라고 그래요. 변압기 1차 측에 뿔처럼 달린 거 있죠. 혹시 보셨나요? 그걸 부싱이라고 하는데 그 부싱이 달려있는 형태에 대한 PT라고 해요. 부싱이 뭔지 모른다면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죠. 얘를 부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싱이 달려있는 PT를 우리는 부싱 타입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서 이런 형태가 몰드형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CT를 얘기하고 이거는 PT를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가 부싱이 달려 있죠. 요게 부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싱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부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PT에 대한 종류가 유입형, 가스형, 건식형, 몰드형 이렇게 구분하고요. 권선의 형태에 따라서 권선형, 다음에 콘덴서형, 다음에 부싱 타입 콘덴서형, 그 다음 3권선부, 권선이 3개 있는 거 있고요. 이중비, 전압비가 2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구분한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만 알면 돼요. 그 구체적으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계기형 변압기 종류가 아닌 것은 하면 건식 몰드형, 다음에 유입형, 저항 분압형, 콘덴서형 이렇게 돼 있는데 콘덴서 분압형이에요. 콘덴서 분압형. 이제 콘덴서 분압형은 있는데 저항 분압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종류 정도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얘는 이제 변류기입니다. 변류기입니다. 변류기고요. 얘도 지금 건식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변류기는 여기가 2차가 돼요. 여기가 2차가 되고 1차는 이렇게 관통형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전선이 들어갈 때 이게 1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2차에 대한 전류를 쓰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변류기라고 그래요. 변류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대단히 큰 전류예요. 대전류예요. 그러니까 얘를 직접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5A로 변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5A에 대한 그 값을 가지고 5A에 대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실제 B, 이 CTB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대 5다라고 하면 B가 몇 배입니까? 20배잖아요. 20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4.5A가 흐른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4.5A 20배의 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CTB를 이용해서 전류를 측정한다든지 또 전류 요소를 이용해서 보호 계정기를 동작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격 전류는 5A예요. 얘도 이제 이러한 그 PT하고 CT는 전기 기기의 변압기 부분에서 특수 변압기로 주로 다뤄지고 있죠. 실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러한 CTB를 선정하라 하는 이야기나 PTB를 선정하라 하는 이야기가 실기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하죠. 역시 부담은 볼트 암페어 전력이고요. 변류기 2차 측을 개방하면 안 됩니다. 계기용 변압기는 2차 측을 단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변압기하고 똑같은데 단락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변류기는 2차를 개방하면 안 돼요. 2차 측을 개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2차 측을 반드시 어떻게 해라? 단락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실기시험 문제 출제가 됐고요. 필기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2차 측을 얘를 그 개방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변류기가 되는데 변류기에 이렇게 여자 회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변압기죠. 변류기도. 이런 형태가 되죠. 원래는 이제 얘가 5A죠. 5A. 그래서 5A에서 여기서 전류계를 연결해 놓으면 전류계가 단락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전류계가 왜 단락 역할을 해줍니까?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요. 단락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단락되니까 여기에 전압이 거의 뭐가 되죠? 전압 V는 거의 0에 가깝죠? 0에 가까워요. 근데 얘가 개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돼요? 0A가 되죠. 0A가 되지만 1차 측 전류는 전부 뭐로 와요? 이쪽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측 전류가 모두 뭐가 되냐? 여자 전류가 되는 거예요. 여자 전류. 그러니까 1차적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된다는 얘기가 이 여자 회로 쪽으로 흘러요. 이게 이제 여자 회로라 그러고요. 변압기에서 배웁니다만은 여자 회로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 회로는 말 그대로 자기를 만드는 회로인데 자속을 만드는 회로인데 자속이 어떻게 되느냐? 자속이 포화돼 버려요. 자속이 포화돼요. 자속이 포화된다는 얘기는 뭐냐? 작은 시간 안에 자속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즉 E는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에 의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자속이 많아지게 되면 이 전압이 어떻게 돼요? 고전압이 되는 겁니다. 고전압. 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고전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전압이 된다는 얘기는 절연 내력 이상의 전압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류기가 절연이 파괴되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류기는 2차 측을 개방하면 안 된다. 2차 측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단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변류기의 특징이죠. 그건 뭐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죠.